예,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고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위로 3%를 넘겼던 시장은 고가 대비해서 거의 19포인트가 빠지면서 저점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지난주에 보였던 이 완급 조절 국면에서의 그 박스 라인을 확실하게 넘어서서 끝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지 이제 목요일 만기일까지 해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지 돌파해서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임시로 위에서 빗각 쌍봉이죠. 예, 쌍봉을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빗각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면서 점점 이제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옵션의 등합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막판에 스퍼트 변화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94% 상승 했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밤사이에 658억 매도, 고가 매도 시도를 했죠. 또 콜 매도도 19억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기존에 이 10월 상승장을 탈 때 계속 보였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거릴 때는 매도로 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고가에 선물을 매도를 시도합니다. 매도를 시도하고 그 중에서 이제 현물도 매도를 시도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쇼커버링을 해줍니다. 여기서 고가 매도 시도를 했는데 시장이 더 올라가게 생겼네. 그러면 쇼커버링으로 장중에 뭐 9시 반이든 10시든 10시 반이든 매수를 해줍니다. 환매를 해주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매도로 돌리면서 끝나던 일들을 반복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10월 달에 외국인들은 고가 매도를 계속 늘려서 결국에는 6조 원 이상의 선물 매도를 보인 적이 후반부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반복하던 것을 오늘 또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직전 위클리 옵션 만기가 끝나면 다음 거 만기가 끝나면서 다음 거 콜 옵션을 한 3, 40억, 4, 50억 사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다음 만기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옵션물로 콜옵션을 사들이면서 계속 따라왔죠. 어제도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서 목요일 월물 옵션에 콜옵션으로 한 40억대 이상 매수를 한 뒤에 오늘 그걸 다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나서 두 가지죠. 수요일에 다시 사서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콜매도 한 것을 기반으로 밑으로 쏟을 것이냐 두 가지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내일 판단할 문제고 다시 콜을 살 수 있으니까 내일 프리 빼면서 프리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은 1.08% 상승 출발한 뒤 장중 3.12%까지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0.83% 상승한 음봉 도치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 광군제였는데요. 그러나 예전처럼 중국발 KBT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목표가 하향이 나오면서 코스맥스가 크게 급락하는 등 시장 대비 약세 종목들이 해당 종목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콜마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죠. 최근에 달바 글로벌 등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미국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발표했고요. 마이클 바 연준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은 해제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죠. 셧다운 해제 수순을 밟고 있고 이제 뭐 좀 있으면은 하원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서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연장이죠. 임시로 1월 말까지 30일까지 연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 내용 다뤘으니까 오늘은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0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 222억 그리고 풋옵션 152억으로 대체적으로 조금 축소돼서 발표가 집계가 됐고요. 11월 10일 주요 블록딜 옵션은 어제 리뷰 영상에서 포함했으니 제외하고 오늘 새로 거래된 것을 보면 12월물에서는 이제 11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610콜, 600콜, 580콜, 580풋 등이
거래됐고 그걸 포함해서 골고루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1월물로는 620콜, 청산을 포함한 600콜, 595콜, 590콜, 580콜, 580풋, 540풋, 535풋, 청산을 포함한 52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2월물로는 720콜, 630콜, 610콜, 590풋, 560풋 등이 거래됐고요. 3월물로는 590풋, 청산을 포함한 565풋, 560풋, 525풋, 50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4월물로는 620콜, 575풋 등이 거래됐고요. 6월물로는 500풋, 40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에 금액을 볼 때 콜매도와 풋매수 조합이 조금 더 우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파생반, 정규 회원방, 텔레그램방에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월물 옵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이고, 미니 선물 옵션 전체적으로 하방 포지션, 선물 매도 누적으로 하방 포지션 구축하고 있죠. 현물 보유한 것이 이제 상방 구축되고 있고, 주식 선물도 SK하이닉스 중심의 상방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블록딜 옵션은 5월, 6월부터 원월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강한 상방을 이루고 있었고, 그걸 만족한 채 지금 올라왔죠. 이미 큰 수익, 대규모의 큰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만기물마다 결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오면서 계속 만기물마다 결제로 이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11월물과 12월물까지 남아있어요. 과거에 원월물로 들어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장중 라이브 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12월물로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 뭐 400콜 같은 거, 지금 까마득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5월 말부터 6월 초에 왕창 들어와서 6개월 뒤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런 블록딜들이 외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출발해서 대규모로 자리 잡고 우리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2월물까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물까지는 단계적으로 상단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12월물, 1월물, 3월물, 6월물 이런 것들은 9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이라 뭐 콜 매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풋매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콜매수 중심으로 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들은 블록딜로 들어왔기 때문에 블록딜 내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결제까지 가서 끝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부터 이때는 어쨌든 정책의 변화, 이제 강한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 쪽에서 콜옵션을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크게 들어왔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6, 7, 8월이 진행되는 동안에 큰 손들은 개인들의 계좌로서 큰 손들은 콜옵션을 외국인의 블록딜처럼 따라서 그냥 홀딩하는 경향을 보여서 현재까지 11월물도 개인들의 콜옵션 성적이 더 좋은 편입니다. 콜옵션 중심으로, 왜 저기 멀리 있는 콜옵션 중심으로 수익이 크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부터 원월물로 들어와 있는 것 상방, 이미 큰 수익 발생 중으로 만기물마다 결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들어왔던 것은 12월물까지이고 9월 이후로 1월물과 3월물 블록딜도 늘었고, 최근에는 26년 6월물도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전일 체크포인트 사항이고요. 전일에는 투신이 선물 매수 종가 1조 원 들어갔던 거 사상 역대 6번째 있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규모로는 5번째 규모에 해당했습니다. 종가 부근 외국인의 콜옵션이 40억대 매수가 또 들어왔는데,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량을 지키는지 아니면 추가하는지 청산하는지 여부, 특히나 청산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되는 숙제가 있었죠. 오늘 어떻게 청산됐나요? 청산됐죠. 오늘 계속 콜옵션만 체크를 했거든요. 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론은 아침에 시가봉 돌파 중요하죠. 계속 라이브 방송 때도 시가봉 계속 강조 드렸고, 그 다음에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시가봉부터 잡고 시작했었죠. 시가봉 돌파했다. 돌파.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보면은 돌파 자리를 잡고 수익 내신 분 올라왔죠. 카페 매매일지 가서 같이 확인해 보시고 또 직접 써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장 마치고 매매일지 복귀 방송 때 리뷰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렇죠. 코멘트도 같이 한번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봉 돌파한 다음에 흐름을 탔고 이후에 외국인 콜옵션 매수세가 잡히고 있었죠. 그 다음 프로그램도 비차익 매수세가 순간 잡히고 상승하다가 590선 저항에 한번 멈추더니 자 파생반의 저항 첫 번째 라인 590선 한번 멈췄죠. 주춤거리고 돌파했습니다. 그 자리는 지지받다가 이탈했죠. 이후 멈추더니 다시 돌파로 달렸고 그러다가 외국인 콜옵션 당일 매수분이 청산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점이 찍혔습니다. 자 콜옵션이 언제부터 청산 나왔다고요? 이때부터. 비차익도 프로그램도 이때 꺾였고요. 그래서 콜옵션 외국인 자 종가 부근에 들어왔던 콜옵션도 있고 오늘 당일에 들어왔던 콜옵션이 차익이 나오면서 콜단타가 나왔고 그러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시 25분에 뭐가 나왔어요? 수급 크로스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매도로 전환되는 구간 개인들의 콜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크로스 자리 사실은 여기서 크로스가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급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콜 매도로 전환되네 그러면은 어제 콜 건드리고 있네 어제 콜 매수했던 거 실질적으로 그 콜옵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다른 콜 매도가 590부터 위로 콜 매도가 새로 잡히면서 실질적으로는 콜 매도 역할 즉 전일 콜 매수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 있겠네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죠. 10시 25분 찍어놓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 정리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시간 방송 못 보셨고 파생반 텔레그램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시간 매매를 끝낸 상태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시가봉 지지를 받다가 결국 이탈이 나오면서 자 콜매도를 다시 늘려갖고 여기서부터죠. 이후 10시 25분에 개인과 외국인의 콜옵션 수급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전일 매수분까지 합산으로 잡아먹는 모습에 590을 이탈하면서 자 여기 라인 잡아드렸던 거를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세가 진행됐고 그러다가 590 포함해서 위로 콜매도 늘려가다가 시가봉 여기죠. 시가봉 두 가지 요 라인이죠. 여기를 반복해서 지키더니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지키더니 한번 역힙소를 주고 다시 이탈해서 빠졌습니다. 여기 이탈하는 순간에 공간은 레드라인과 오늘 생긴 갭을 모두 커버하는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결국 오늘 가장 중요한 수급은 아침에 파악된 대로 외국인 콜옵션과 프로그램 비차익 흐름을 보는 것이었죠. 투시는 1조원 매수 이후 후반부 하락 부담으로 4,700억 선 매도로 매수분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누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현물 비중을 밑에서 거의 다 채워 놓아서 올라갈 때 대체로 매도하고 있지만 해치 포지션으로 11월 선물을 1조 1천억 원가량을 신규 매수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선물 대량 청산 시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가급적 SK하이닉스에는 계속 유동성들이 공급되면서 대기 자금들이 매수해 주면서 버티려고 할 거고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선물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더 현물 매도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수급적 환경이 됩니다. 다만 오늘은 스프레드 거래가 약 28만 계약 폭발하면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롤오버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반대로 외국인과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선물에서 그 선물을 매도로 롤오버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에 롤오버를 하는데 오늘은 금융투자의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조금 더 우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또 봐야겠죠. 아직 확실히 지난주 박스권을 돌파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게 걸쳐서 종료되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됐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게 걸쳤고요. 하루 정도 더 지켜는 보되
만기 전날까지 옵션의 등합이 6에서 7포인트 언더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높은 등합 옵션의 프리로 보고 만기 당일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갭으로 더 크게 움직이면 프리가 녹기가 쉬운데요. 일단 뜨고 시작해서 계속 녹이는 모습이 출현되는 거죠. 옵션이 예를 들어 콜갭으로 뜬다, 상승 갭이 발생한다, 만기날에 하락 갭이 발생한다. 얘는 이제 콜 옵션이 크게 떠서 시작해서 계속 하루 종일 녹는 그림. 풋 옵션은 죽어서 시작해서 죽고요. 그래야 프리가 빠지죠. 만약에 하락 갭으로 간다 하면은 풋 옵션이 순간적으로 녹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녹는 그림. 콜 옵션은 처음부터 죽어서 출발하면서 프리를 녹이겠죠. 아예 빨랫줄로 시간 가치를 이렇게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높은 V코스피 지수로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한쪽 고변동성을 주면서 한쪽을 완전히 녹이고 한쪽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녹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시로는 25년 4월물 만기일 4월 10일이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이 옵션의 등합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반 정규 회원방의 오늘 내용 중에서 오늘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좀 전환되는 때는 좀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4컷 5컷을 가져오기도 하고 원웨이성으로 그냥 뭐 되게 편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 2-3컷 정도로도 충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변화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그걸 복귀하고자 많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6컷을 잘라봤습니다.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변화가 있더라도 사실 내용 자체가 그냥 쉽게 풀리는 그런 날이었으면은 뭐 조금만 3컷 정도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잘라봤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 아침에 빼놓을 수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봉 돌파 체크를 해야 됐죠. 다시 시가봉 기준을 잡아놔야겠다. 무슨 말이에요? 시가 돌파봉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면 시가봉 기준 잡고 손절 기준까지 잡아버리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번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장 마치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중 방송도 중요하지만 그날 어떻게 풀어갈지는 복습하면서 시장 점검하면서 리뷰하면서 보는 그 트레이딩 리뷰 시간, 즉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들의 복귀 방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신다면 장 마치고 나서 이후에 4시 40분 정도까지는 함께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매일마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놓치신 분들은 제가 파생반에게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자, 9시 4분에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환매수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외국인은 또 고가 매도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쇼커버링으로 가다가 나중에 매도를 또 처리하는 과거의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을 봐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콜옵션만 매수로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콜옵션에 주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4분에 방금 전에 334계약을 한 번에 포함해서 외국인 선물 환매수세가 등장했는데 연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9시 17분에 외국인들의 선물은 연속적으로 시원한 환매 반응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옵션으로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 즉 콜옵션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1차 저항 구간 체크, 이거 590포인트 체크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터닝할 때 선물 매수 수급 개선, 프로그램 수급 개선이 있었죠. 아침 9시 29분에는 하이닉스의 신고가 프로그램 비차익 환매 반응이 나오던 시기였죠. 그래서 상승 쪽으로 전개되던 시가봉 돌파 이후에 상승 쪽으로 전개되던 그런 시간이 진행됐죠.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는 콜 매수의 청산이 나올 때쯤부터 신경 써야 됐다라는 겁니다. 9시 37분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끌어올린 것을 알테오젠이 내리면서 900을 이탈했었고 시장 자금은 모두 코스피 대형주를 향해 있었고요. 11월물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9시 40분으로 체크했을 때 외국인들이 흐지부지였습니다. 요거는 내일 바뀔 겁니다. 기존 옵션보다는 새로 들어오는 옵션에 집중하는 외국인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 프리 높은 거 다 빠진 다음에 새로 배팅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하루 이틀 사이에 변동을 주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 블록딜 옵션이 상승 쪽으로 많이 살아있는 것 체크를 해야겠죠. 개인은 콜옵션 중심의 배팅이 이어지고 있고 이 사이에는 큰 손에
오래된 콜옵션들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역시나 오늘도 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슬슬 외국인 월물 콜옵션 매수가 축소되고 반대로 선물 매도도 같이 축소됐는데 중심은 콜옵션에다 둔다고 말씀드렸죠. 아침 9시 55분입니다. 여기네요. 그러니까 슬슬 외국인 콜옵션 매수가 축소되던 시기입니다. 결국엔 그게 오늘의 고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콜옵션이었다고요. 중요한 게 프로그램 비차익이었다고요. 저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을 보면, 자, 실시간으로 이미 다 보셨겠지만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자, 요런 게 나는 계속 종일 하루 종일 누군가 이렇게 계속 수급의 현황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생반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파생반은 정규 회원방으로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픈으로 진행하면서도 비공개로 정규 회원방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타이핑 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셔서 안내받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시 10분에는 외국인 콜 청산 나오니까 저항받는 것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꺾인 걸 체크하자인 겁니다. 오늘 콜옵션 기반으로 올라온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아침장에. 그럼 콜을 계속 주목해야 됐었죠. 10시 이후 달러 선물이 오늘 많이 올랐죠. 1460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0시 18분에는 외국인은 오늘 콜은 거의 다 청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10시 18분이면 이 정도죠. 콜 거의 청산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시 25분에 수급 크로스가 나옵니다. 아침 콜 매수는 결국에는 콜옵션 단타로 나간 거고요. 환율 분봉이 급등하면서 달러 선물이 이때 1463원을 찍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급 체크할 때 선물이 아니라 콜옵션에다가 놓고 체크를 했었죠. 수급 크로스 나오는지 보자. 체크고요. 자, 10시 40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곧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인 선물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오늘 오후장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 선물 매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의 옵션 변화가 적당히 나오는 것을 다 커버할 수도 있는데 옵션 변화가 적당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여도 콜옵션 수급 변화가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스 40에서 마이너스 70억이면 무려 110억의 간극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 블록딜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90억 정도였지만요. 어쨌든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개인들의 선물 매도분을 다 상쇄하고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시 43분에는 현재 시장은 높은 프리를 빼는 시간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프리를 빼는 시간으로 넘어갔죠. 시가봉 지지를 받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다가 이제 변화 생기고 또 멈추고 계단식으로 프리가 빠졌던 거고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빅테크가 256조 원짜리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0시 58분에는 외국인 콜단타 이후 시장은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며 옵션의 프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콜 매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아직 개인 선물 매도는 2천억대 유지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절제된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가봉이 밀리면서 좀 더 하락했던 거죠. 세 번째 컷으로 보면 요거, 자, 이제는 11시 14분 외국인의 콜 매도 증가, 푼 매도 감소, 선물 매도 전환, 개인 선물 매도 축소가 나오고 있는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했죠. 11시 15분에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지면 돌파했던 시가봉 테스트 정도는 다시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파봉 테스트 다시 하러 갔죠. 금방 하러 갔고 11시 16분에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옵션 포지션이 모호합니다. 기존 옵션에서 손실을 기록했지만 블록딜로는 큰 수익을 챙겨두고 있는 이제 청산이 아니라 보유 상태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단타 위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경우 만긴 날에 프리가 좀 더 빠진 옵션을 가지고 당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하듯이 승부를 보고자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긴 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물 미니 선물 옵션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하방, 미니 선물 옵션 시장은 외국인들의 중심입니다. 외국인들의 뜻대로 포지션이 설정되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외국인과 반대로 LP 역할을 하면서 포지션을 거꾸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방이면 금융투자는 상방이 됩니다. 그럼 개인은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니 선물을 하는 수요가 요즘에 늘어서 조금의 변수는 있어요. 선물을 합치면. 그러나 미니 옵션에서는 거의 개인들의 역할은 없습니다. 해봐야 1억, 2억 선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미니 쪽에서 하방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체크한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컷입니다. 11시 25분 당일 피보나치 23.6% 자리가 시가봉 테스트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 당시에로는 여기였습니다. 오늘 핵심 싸움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핵심 싸움터가 됐죠. 여기가 승부처였죠. 승부처에서 매도 쪽이 이긴 겁니다. 살짝 휩소로 매수가 이기는 척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휩소봉이 발생하면서 역휩소봉이 발생하면서 하방 에너지가 더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590콜부터는 위로 콜 매도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즉 590 이상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적어도 오늘만큼은 보여줬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많이 표기해드린 것은 잠깐 같이 보자면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을 한번 포인트 체크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자, 크기가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시가봉 넘어갔던 시가봉 초입 라인 뚫리기 시작하면 오늘의 저점은 시가봉 지지보다는 기반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후반부에 시가봉이 뚫리면은 이 저점은 더 약하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별로 지지 못 받고 갭까지 밀려버렸죠. 하지만 시가봉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시가봉 돌파된 거래 보면 시가봉 지지 기반으로 당연히 여기서 반복하는 거. 아직 시가봉 지지가 반복하지도 않았을 때 한 번 찍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강력한 시가봉 자리였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횡보했습니다.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결국 그걸 깨지고 블루라인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일 때 외국인은 당일 콜옵션 매수분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는 콜옵션 개인과 외국인 간의 수급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걸 체크한 거고요. 수급 크로스가 발생한 시간 10시 25분 뒤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가봉 테스트하고 있고 시가봉 돌파 이후 매수세. 그래서 시가봉을 무너뜨리면 여기 지지 기반이 약하다. 요걸 체크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걸 보셨다면은 충분히 전략을 짜고 대응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 이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 미국 상원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 순서가 남아 있죠. 하원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승인과 서명. 그 다음에 11시 54분에 이제 중요한 싸움 중입니다. 시가봉 두 번째 테스트하고 있는 시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컷을 보면 요렇게 자, 12시 47분에 외국인 선물 매도 4천억 돌파했고 55분에 시가봉을 지키는데 시장은 돈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외국인 선물도 1,000억 원이 다시 진입을 했고 연속적인 유지력을 봐야겠죠. 일단 시가봉을 지키자에 돈을 쓰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탈하면 이탈한 곳이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레드라인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이탈했으니 이탈하면 저항이죠. 저항 역할을 하면서 레드라인을 체크해야 되겠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오늘 생긴 갭을 모두 메우게 되면 위에서부터 약 20포인트 정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 20포인트의 변동 진폭은 요즘 충분히 자주 나오고 있는 시기죠. 요즘 같은 변동성 지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언급드려서 그 자리를 계산했었습니다. 단 그 전에 수급적으로 방어하는지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오늘 생긴 갭을 다 채워버리면 시장은 돌파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박스권으로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애매하게 끝이 났습니다. 돌파한 것도 아니요, 이탈한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걸쳐서 끝났습니다. 환율이 1467원을 찍고 있을 때 올려드렸던 거고요. 네, 반복해서 지키던 시가봉을 깨는 점심시간이었다 하면서 이제 오후 방송으로 이제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이탈하면 레드라인 체크해야 되는 거 일단은 요 시간대 1시 56분에 레드라인 체크 단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탈했죠. 이탈하면 어디에요? 갭을 메우는 자리가 된다. 자, 쭉 여기서 보시면 레드라인이 어디죠?
여기 이탈하면 갭을 다 커버하는 자리까지 온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고가 대비 15포인트 더 하락했죠. 그 다음에 11월물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하방 구축, 개인 상방 구축,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하방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긴 갭을 모두 커버하기까지 약 1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던 시기인데 실제로 다 커버하고 넘어갔었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체크했지만 외국인 선물보다는 외국인 콜옵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언급드렸던 거 다시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컷 정리하겠습니다. 2시 18분에 시가봉 이탈 후 갭을 메울 위치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자, 여기까지는 외국인 선물 환매 처리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콜옵션에서 시작되었고요. 시장의 대기 자금이 반응했지만 콜옵션이 중요했고 프로그램 비차익 중요했다. 갭을 모두 커버한 시간 2시 25분이었고요. 2시 17분에 갭을 모두 메우니 외국인 콜옵션 매도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와 함께 살짝 진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당일 추세는 넘어와 있으니 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중 라이브 때 에너지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그냥 소통하면서 끝을 냈어요. 어떻게? 두 번에 저점이 찍혔을 때 그냥 빗각 라인 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에서 자동으로 여기서 찍혀서 반등을 했죠. 적당히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과정이 됐던 겁니다. 에너지가 힘이 모든 게 다 줄어들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콜옵션 힘이 빠져 있었고 프로그램 힘도 슬쩍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락 에너지 없고 누르는 에너지 없고 전체적으로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슬쩍 마무리 되겠구나. 어느 정도 튕겨져 올라가면서 마무리 되겠구나. 이렇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월물 옵션은 이제 정체 중이고 이제 2시 10분에 올려드린 포지션 유지되고 있었고요. 시간상 마무리 국면이다. 외국인 콜 변동성 축소되고 있다. 여기다 표기해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컷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6장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가 있었죠.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켜놓고 텔레그램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 창으로 열기가 있어요. 그거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은 옵션 만기 월몰 옵션의 등합이 얼마나 높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는 582.5고요. 582.5 콜은 6.08, 582.5 풋은 7.36이었고요. 합치면 등합이 13.4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표식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제랑 비슷합니다. 자, 여기가 작년 12월물 같은 시기에 등합이고요. 올해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 8, 9, 10, 11월물이죠. 가장 비슷한 것은 4월물입니다. 이틀 남았는데 갑자기 4월물에서 3일 전부터 튕겨져 올라가가지고 변동성을 예고했었죠. 실제로 4월 10일 만기일에 자, 이 시점 이후로 이틀 뒤인 만기일에 시장이 6%대 이상 6%대의 큰 상승 출발 후 상승 마감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나스닥이 12%나 움직이기도 했죠. 상승으로. 그래서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 발표가 있었던 때로 밑에서부터 강하게 들어 올렸던 그런 날이 되었고요. 하필이면 옵션의 만기일이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을 앞둔 그 새벽에 안 그래도 옵션의 등합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뭔가 옵션에서 베팅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었던 그때 하필이면 관세 유예 발표가 나왔을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필이면 만기 날에 미리 옵션에서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트럼프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차트를 잠깐 보면요. 자, 4월 10일 요 날이었죠. 변동성이 갑자기 발생했던 날. 요때 선물 보시면 갭상승이 크게 났죠. 연결 선물로 보시면 요때 6%대, 6.5%대 상승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여기 상승 출발하고. 근데 요때 오늘 이틀 남았을 때 등합이 9.98이었어요. 4월 9일 수요일 등합이 7.16으로 높게 끝났죠. 그 전날 여기서 등합이 7.16으로 높게 끝나면서
4월 10일 목요일에 선물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옵션이 프리가 지금 7.16짜리가 그냥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녹아버리고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등합은 만기 날에 다 녹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녹기 위해서는 뭔가 모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의 프리가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618, 599, 585, 585는 오늘 11월 11일 돌파 후에 다시 이탈했었고요. 그 다음에 564, 565, 10일에 재돌파했던 거 이제 지지 역할을 할 거고요. 앞으로 551, 534, 26, 22, 500 다 지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위로는 필요할 때 다시 언급, 아래로 더 아래로는 그때도 필요할 때 다시 언급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238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2.4% 정도 잡힙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436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콜옵션 장 초반 40억 정도까지 매수했다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70억의 콜매도로 종료했고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9월 만기 이후 약 6조 2천억 정도의 매도를 사이즈업된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옛날이었으면 이 정도면은 한 캐파 한 번의 파동상으로 끝이 났던 건데 지금은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10조 이상도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시는 전일 선물 1조 원대의 매수 포지션을 시장 상황에 대응하며 축소하기 위해 종가의 4,700억 선 매도로 전일 매수분을 축소시키면서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831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1조 7,610억 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 보충하자면 투시는 지금 4,700억 선 매도한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이거 베팅되기 전에 오늘 한 투신이 5천억 정도 매도해야 가장 기존의 투신이 보여줬던 대로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5천억 정도 매도할 것이다 했는데 4,700억이면 비슷하게 잡혔죠. 아주 투신은 원래 투신이 하던 행동 그대로 했던 겁니다. 어제가 조금 비정상적인 정도로 대량 매수가 나왔고 그 전에 7천억도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오늘 좀 환율 움직임이 강했죠.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2.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791억 원의 매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 확인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러다가 오버슈팅이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로 1,410원, 위로 1,440 돌파했고 안착하면서 1,470에서 80 상단, 그 뒤로는 이제 1,500원 외환당국에 다시 한번 1,410원 이후로 관리하는 가격대가 오게 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모르겠어요. 오버슈팅 2009년도 자리로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도 뭘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환율 상승 요인 보면은 일단 몇 가지만, 이거보다 많은데 몇 가지만 보면요. 국내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0월에 68.5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요. 한미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원화 채권 투자 유인이 약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 증가에 의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고 있죠. 미국 재무부가 환해지를 위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와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환율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요. 풍부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원화 수급이 폭증하고 있죠. 현재 광의 통화량 M2는 약 4,400조 원 규모로 늘어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즉 시장에 원화가 풍부하게 있다. 뭐예요? 원화 공급이 많아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겠다. 장중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발표가 나오면서 엔화 상승과 함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1,440원 지지를 확인한 달러 선물을 외국인이 장중 3,791억 원을 매수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2.06% 하락한 38.93으로 마감했고요.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죠.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즉 38.93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11.5%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계산되며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48.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 648인데 오늘 선현물 베이시스가 0.29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선물로 놓고 보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648 어디예요? 여기. 그리고 아래로는 514.5 대략 한 515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요쯤 나오겠네요. 자, 이런 공간으로 22거래일 동안 변동성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시장이 내려오고 변동성 지수를 다시 맞춰 계산하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이 변동성 밴드가 마치 볼린저 밴드 상하단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따라다닌다고요, 밴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쭉 좁아지고 하는 건데, 어차피 V코스피 지수는 현재 기준으로 뒤로 30일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는 볼벤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있는 거죠. 향후 변동성의 베팅의 가치가 얼마나 들어온 건지, 변동성 베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풀이도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변동성 장세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전날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